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아나의 해영을 맡고 있는 윤성민 부장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니아나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유니아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희 회사는 88년에 설립돼서 이제 아케이드 게임 개발, 제조, 유통, 배급업을 했고요. 90년대 후반에는 댄스 댄스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으로 좀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후에는 콜송 게임으로 위닝 11을 저희가 배급을 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리뎀션 게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오늘 발표드릴 이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 FEC라고 불리고요. 실내 놀이동산 패밀리 펀 센터 등으로 불리면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타겟층은 유아, 성인, 가족 단위의 관광객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고요. 그리고 가볍게 게임과 식사, 음료, 파티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특징은 이 볼링장, 스케이트장, 미니골프장과 같이 한 가지 시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어트랙션이 한 장소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평균적으로 시설 규모는 280에서 560평 규모이고요. 야외를 포함한 규모는 2,000평이 넘는 규모의 게임 센터도 있습니다. 테마파크나 놀이공원과 달리 FC 시장은 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고 보통 이제 15마일 이내 지역 주민들이 15분에서 30분 내에 위치하고 연간 최소한 3회에서 6회 정도 방문합니다. 물론 이제 게임을 많이 즐기는 유저 같은 경우는 뭐 연간 20회 이상도 방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한번 방문할 경우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을 머물며 평균 지출은 25에서 45달러를 소비합니다. 본 소비 단가는 이제 보통 주변에 있는 영화관의 객단가보다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FC의 매출 비중은 이 어뮤즈먼트 게임이 55%, 그리고 식음료나 파티 쪽에서 45% 정도 발생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 FEC 센터에 대한 소개를 이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C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스포츠 펍이나 그리고 게임존, 레스토랑이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곳은 이제 스포츠 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간단하게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뭐 국내에 있는 TGI나 빅스 같은 형태의 뭐 음료나 메뉴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장 쪽으로 가면 이 게임 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저 게임칩 같은 경우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게임존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있고요. 한 200가지가 넘는 리뎀션 게임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런 리뎀션 게임들을 개발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각 게임들마다 게임 존이 있어서 원하는 곳에 장소에 가서 원하는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는 곳이 농구 게임, 다양한 스포츠 게임도 있고요. 저렇게 이제 휠 게임도 있는데 본 게임도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저렇게 이제 휠을 돌려서 티켓이 당첨이 되면 지금 50장이 당첨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래 리더기에서 50장의 티켓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티켓은 카드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나중에 이런 경품 교환소에 가서 자신의 티켓이 얼마 남아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런 경품 교환소에 가면 저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듯이 여러 가지 상품을 구경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상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각 상품마다는 저렇게 이제 티켓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다양한 보드 게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게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인형도 있고 뭐 저렇게 좀 가격이 나가는 뭐 레이반 안경이라던가 플레이스테이션 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주기적으로 이 트렌드에 맞게끔 계속 변형이 돼서 고객들이 자주 방문해서 원하는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끔 바꿔줍니다. 그리고 저런 식사 음료를 바꿀 수 있는 저 포인트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사의 브랜드인 뭐 데이브 앤 버스터즈의 PB 상품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상품을 교환한 후에는 이 카드를 갖고 이제 집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방문해서 또 게임을 즐기러 올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저희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꽤 오래됐는데요. 최초로 이 FEC가 생기게 된 것은 1950년도에 미니 골프장과 이 당구장, 핀볼 아케이드 게임장이 가미가 되면서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70년대부터 이제 핀볼 게임에서 비디오 게임으로 전환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어트랙션들이 합쳐지고 이제 식음료 매장이 합쳐지면서 이런 중대형 규모의 FEC 프랜차이즈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척앤치즈라든가 데이브 앤 버스터즈 같은 경우도 이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FEC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브랜드가 이 세 가지인데요. 척앤치즈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층을 타겟으로 한 FE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타리사를 창립한 이 놀란 부시넬이 맨 처음 만든 FE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6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고 매출 규모는 약 1조 원입니다. 데이브 앤 버스터즈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을 좋아하는 데이브와 식당을 운영하는 버스터가 만나서 82년도에 만든 FEC 프랜차이즈고요. 현재는 15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고 성인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약 1조 7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라운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라운드원은 일본에서 운영하는 회사이며 일본에는 100여 개 정도의 매장이 있고 미국에는 40개 정도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오케랑 볼링장을 타겟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FEC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과 같이 이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서비스 흐름은 이 안내 데스크와 키오스크를 통해서 일단 카드를 구매하게 되고요. 그런 카드를 갖고 게임 포인트를 충전한 이후에 이제 게임 존을 방문해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게임 비용이 차감이 되고요. 그런 이후에 이제 경품 교환소에 가서 그 게임 포인트를 소비하고 다시 그 경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게임을 즐기지 않는 유저들도 이 식음료 매장에 가서 스포츠 펍이라든지 다른 여가 활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는 이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이 각각에 다 스며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톰 채필드는 이 게임이 두뇌에 미치는 7가지에 대한 보상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이 FEC에 접목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진전을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FEC에 방문을 하게 되면 게임을 플레이하고 이 티켓을 보상받는 과정들이 모두 이 디스플레이 리더기와 게임기에 있는 FND를 통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보상 포인트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게임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다시 또 재방문해서 게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진전을 측정하는 부분들이 이 게이미피케이션에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작은 목표를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하며, 그리고 실패에 대한 벌이 없고 이제 최소한의 보상을 준다는 것인데요. 이 리뎀션 게임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꽝이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을 즐기면 최소한의 티켓 보상을 받게 되고, 그렇게 작은 티켓 보상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경품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경품 교환소에 가면 뭐 껌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최소한의 티켓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빠르고 명확한 피드백인데요. 아케이드 게임은 모바일이나 온라인과 달리 이 게임의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보통 3초에서 30초 내외이며, 이러한 결과는 즉시 이 디스플레이 리더기를 통해서 이제 표시가 되고, 이러한 결과는 고객들한테 전달이 돼서 다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보상을 받는다는 점인데요.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는 자신이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즐기고 나서 큰 보상을 받았을 때는 그로 인한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든가 큰 재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보상을 찾는 행위로 도파민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 기억력과 자신감이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도전 의식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게임 포인트를 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저렇게 보너스 구간을 노려서 당첨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게임을 더 잘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이제 단순히 제야보다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게임 센터에 가면 실제로 이제 그 유아층과 부모들 그리고 성인 커플들이 와서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게임을 즐기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더 많은 재미를 느끼는 편입니다. 이러한 해외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는 사실 국내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 이유로는 일단 리뎀션 게임이 국내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적 심의도 불가하고 경품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또한 그 규제 때문에 게임장 환경이 매우 낙후된 곳이 많고 또한 이런 인식들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는 이 전 연령이 즐기는 그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도 자율 심의가 가능하며 경품 규제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나 영화사들의 IP와 저희 제휴 협력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데이브 앤 버스터즈의 경우를 예를 들면 다른 레스토랑보다 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도 도입을 한다면 물론 지금 현재 규모가 작은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지만 이 외식 산업과의 시너지를 얻어서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점수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이라는 시범 사업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총 4군데 사업자 중에 2군데에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곳은 이 짱구 게임 센터라는 곳인데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해 있고 보통 이제 유흥가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성인층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리뎀션 게임을 가져온 것도 있고 저희가 개발한 리뎀션 게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는 이제 퍼니 게임 센터라는 곳인데요. 이쪽은 이제 인천 연수구 쪽에 있고 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유아나 가족 단위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게임도 다르게 조금 설치를 했고요. 하지만 이런 게임기와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서 패밀리 센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라던가 이런 충분한 인력과 경험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아케이드 게임 산업 쪽에서 가야 될 방향은 이 점수 보상형 게임 쪽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